암 괜찮고 말고. 안녕하세요. 닥터 이재순의 암과 면역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딸꾹질에 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딸꾹질은 가슴과 배 사이에 있는 횡격막 근육과 갈비뼈 사이에 있는 우리가 호흡을 할 때 사용되는 근육들이 있는데요. 이 근육들이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반복적으로 수축을 일으켜서 숨을 쉴 때 성대가 닫혀버리면서 소리가 나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조금 더 간단히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숨을 쉴 때 사용되는 호흡근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호흡근이 우리 의지와 상관없이 수축을 함으로써 성대를 닫아버려서 숨을 쉴 때 한 번씩 이렇게 딸꾹거리는 소리가 나는 그런 현상이 딸꾹질입니다. 갑자기 무슨 딸꾹질 얘기인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요. 일단 딸꾹질을 일으킬 수 있는 원인은 되게 다양합니다. 우리가 음식을 급하게 먹거나 과식을 했을 경우에 위나 소장이 팽창을 함으로써 이런 딸꾹질이 나타날 수 있고요. 급격한 기온의 변화, 특히 더운 곳에서 갑자기 찬 음식, 음료수를 마신다거나 찬물로 샤워를 했을 경우에도 딸꾹질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음주나 스트레스, 과도한 흥분 상태, 격하게 웃거나 하다 보면 이러한 딸꾹질이 유발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이외에도 기질적 원인으로 암 같은 기질적인 병변이 딸꾹질을 유발을 하는 경우도 있고, 항암에 대한 부작용으로 딸꾹질이 유발이 되는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우리가 이런 딸꾹질이 너무 심할 경우에 병원을 내원하시게 되면 이 딸꾹질을 완화하기 위해서 처방할 수 있는 몇 가지 약물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암 환자분들, 특히나 항암 중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약 복용을 극히 꺼려 하시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당연하게 아주 독한 항암제라는 약을 드시고 계시고 이거에 대한 어떤 완화작용을 위해서 여러 가지 약을 드시는 상황에서 딸꾹질까지 조절을 하자고 또 약을 추가를 하는 것은 원치 않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오늘은 약물 이외의 방법으로 이 딸꾹질을 조금 조절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하고요. 아마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계시거나 한 번쯤은 들어봤을 내용들도 많이 있으실 거고, 처음 들어보는 생소한 그런 방법들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우선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지만 가정에서 가장 1차적으로 시도해 볼 수 있는 방법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리면요. 첫 번째로는 숨을 참는 방법이 있습니다. 숨을 좀 참는 방법도 딸꾹질을 완화시킬 수 있고요. 또 한 스푼 정도의 설탕을 먹는 것도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이 경동맥에, 목에 있는 동맥인데요. 이 경동맥을 마사지를 해서 횡격막에 자극을 줘보는 방법이 있고요. 또 우리가 무거운 물건을 들거나 헬스 같은 거 할 때 한 번씩 사용하는 달살바 호흡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호흡을 이용해서 우리가 성대를 열고 닫는 데 관여하는 미주신경에 자극을 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제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이러한 방법으로도 딸꾹질이 호전이 안 되었을 때 한번 시도해 볼 수 있는 방법인데요. 우블라 마사지라고 합니다. 이 우블라 마사지는 구역이나 구토를 유발을 함으로써 앞서 성대에 관련이 있는 미주신경이라는 신경에 자극을 주는 그런 방법인데요. 집에서 아주 간단하게 면봉이나 나무젓가락 정도만 가지고도 시행을 할 수가 있어서 일단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저도 진료실에서 딸꾹질로 오시는 분들한테 종종 사용을 하는 방법이고요. 진찰할 때 쓰는 이렇게 기다란 나무 서랍자가 있어요. 이 막대만 가지고도 충분히 해볼 수가 있고 한 80% 이상 완화 효과를 봤었던 그런 방법입니다. 일단 우블라라는 거는 저희 입안에 있는 목젖을 의미해요. 그래서 우블라 마사지라는 거는 말 그대로 목젖을 마사지하는, 목젖에 자극을 주는 방법인데요. 집에서 거울 등을 이용해서 목 안을 보신 다음에 숟가락이나 아니면 기다란 면봉 혹은 그런 게 없으면 나무 젓가락이나 일반 젓가락도 상관이 없죠. 젓가락을 이용해서 목젖에 자극을 주는 겁니다. 목젖을 좌우로 조금 건드리면서 자극을 주시거나 목젖을 위로 들어 올리는 거를 반복을 하다 보면 헛구역질이 나타나시거든요. 그런 거를 한 두세 번 반복을 하시다 보면 어느 틈에 딸꾹질이 멈춰 있는 걸 보실 수 있어요. 오늘은 약물을 이용하지 않고 딸꾹질을 조절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았는데, 사실 진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떤 부작용을 조절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약물을 이용할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딸꾹질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약을 먹었더니 어떤 약에 대한 부작용으로 몸에 통증이 발생을 하면 이 통증을 잡기 위해서 진통제를 처방을 하게 되고요. 이 진통제를 먹었더니 속이 안 좋아요. 그러면 그 부작용을 조절하기 위해서 이번엔 위장약을 추가를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약을 추가를 하다 보면 어느 틈에 약만 한 주먹을 먹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굳이 약을 먹지 않고 조절을 할 수 있는 그런 부작용들이 있다 하면 굳이 약을 드시지 말고 그런 방법으로 조절을 하는 게 훨씬 좋은 방법이라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 암과 면역 이야기의 이재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